ETF 언박싱입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투자를 어떻게 좀 해야 될지 개인 투자자마다 고민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해 시장을 좀 되짚어보면 등락도 반복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특정 섹터 중심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타이밍에 맞게 잘 투자해서 괜찮은 수익을 거두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만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것 같다 하는 포모 심리 때문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어려움을 겪으신 경우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에 올라타면서도 너무 위험하지는 않은 이런 안정적인 성장주 투자, 이게 가능하면 참 좋을 텐데요. 키움 투자 자산 운용에서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품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오늘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희 정성인 부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가 언박싱 해볼 상품이 코세프 K-테크 톱10입니다. 이제 테크랑 톱10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걸 보니까 대형 기술주일 것 같다 추측은 드는데요. 어떤 상품인지 한번 간략하게 핵심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상품에 대한 인트로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메가 트렌드에 속한 향후 한 10년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할 만한 종목들을 담았다. 감히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의 시장 트렌드는 몇 가지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AI, 그리고 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를 필두로 하는 전기차, 그리고 또 이제 IT 인터넷 등의 이런 메가 트렌드들이 지금 증시를 이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내에서 개별 테마나 섹터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특히 ETF 시장에서도 ETF 상품 자체가 약 800개 육박할 만큼 많아지다 보니까 다양한 테마나 섹터형 상품들이 출시가 됐는데 이거를 좀 한 번에 묶어보면 어떨까? 묶었는데 요즘에는 대형주 포트, 중소형주 포트 이런 게 나눠지잖아요. 네. 조금 안정적으로 가보면 어떨까? 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코세프 K-테크 톱10이라는 종목을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형 테크주를 좀 주목하시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대형 테크를 저희가 주목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한 근거를 각각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테크를 좀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테크라는 용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식상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익 전망이 좋은 이런 종목들, 이런 성장이 있는 곳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성장이 어디 있었냐는 건데 사실 과거의 주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 한 10년 정도의 섹터별 상승세를 좀 보면요. 분류 기준을 여러 가지 나누지만 MSCI에서 이제 올 컨트리 지수라는 거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 내에서 이제 각 섹터별로 상승 폭을 보면요. 일단 IT나 커뮤니케이션 쪽이 압도적으로 지금 높은 상황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비단 10년뿐만이 아니고 IT에 대한 부분, 특히 이 테크에 대한 부분은 90년대 중반부터 이미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어 왔었어요. 일단 90년대 중반에는 IT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인터넷 기술이 보급화가 되면서 이 부분들이 어떤 개인들의 생활을 좀 풍요롭게 했었고 이게 이제 기업의 이익과 직결이 되면서 주식시장의 큰 폭을 한번 상승을 이끌었던 거고 2000년대 후반에는 모바일 혁명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어쨌든 이 모바일 기술이 발달을 함으로써 또 한 번의 이런 시장의 큰 폭의 상승을 이끌었거든요. 최근에는 테크주들의 AI라는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이제 이 테크라는 거는 과학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새로운 개발인 거잖아요. 그런 테크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그 부분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이제 AI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제 어찌됐든 글로벌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I이지 않습니까? AI인데 사실 테크주들이 코로나 직전까지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흐름,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와 맞물려서 굉장히 상승의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후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어요. 특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의 리스크가 노출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바로 이 분위기를 급 반전시킨 게 바로 이 AI, 특히 이제 챗 GPT류의 출시로 인해서 이 테크주들의 성장세가 더욱더 가속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급반전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테크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좀 창출해내고 있는데 이와 연관해서 비단 이제 IT 업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전기차, 게임 이런 업종까지 지금 새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혜 자체가 빅테크에 조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왜 대형주냐 부분인데, 대형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올해 국내 시장은 중소형주가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장세였어요. 그 저변에는 뭐가 있었냐면 풍부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유동성이 있었던 거죠. 어찌됐든 반도체나 2차 전지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포트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죠. 상승세에 잘 올라타신 분들은 막대한 수익을 내시기도 하셨지만 고점에서 또 누군가는 샀을 거잖아요. 레벨이 높은 쪽에서 사신 분들은 사실 이후에 상당한 고통을 좀 겪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이 중소형주 포트의 장점은 명확한 것 같아요. 상승세가 펼쳐졌을 때 화끈하게 오를 수 있다. 다만 단점은 하락세가 펼쳐졌을 때는 화끈하게 빠질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올해는 중소형주가 위주였는데 지금 사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를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금리 부분인 거잖아요. 사실 이 금리가 여러 가지 경제 주체에 다양한 여파를 미치는데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기업 입장에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개발을 하려면 공짜로 되는 건 아니죠.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써서 개발을 해야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낼 수가 있는데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물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쓸 수도 있지만은 많은 기업들은 돈을 차입해서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비단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들 모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런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수록 기본적으로 중소형 기업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조달이 어려워지는 거고 기술 개발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의 질이 조금 더 좋은 퀄리티 기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재무제표가 좋은 수익의 규모가 크고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좀 유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중소형주 포트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이제 한번 흐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외국인 수급이에요. 올해까지는 미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도하는 중소형주 포트의 장세가 왔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금리 정책, 그러니까 긴축 정책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상단에 왔다라는 인식이 지금 시장에 많이 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시장 금리가 좀 빠지고 있는 구간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 가지 영향은 뭐냐면 이제 올해 지속됐던 강달러의 흐름 자체가 좀 꺾일 수 있다. 이미 환율도 저희가 촬영일 기준으로 1,300원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는 그동안 이제 집중됐던 미국 위주의 투자보다는 저희 한국과 같은 이머징 국가들로 이제 수급이 선순환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는 중소형주 포트보다는 대형주에 좀 쏠릴 수밖에 없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대형주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정리를 해보자면 테크주에 대한 이익 성장성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과 어떤 재무적 요인을 감안했을 때 이런 대형주들이 더해지면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빅테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는 많이 봤지만 이런 국내의 빅테크에 특화가 된 상품은 저는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왜 지금 국내 빅테크에 주목을 해볼 만한가? 이거 한번 좀 다시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빅테크 하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이제 대형 테크 기업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사실 관심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ROE나 이런 걸 봤을 경우에는 국내 테크 기업들보다는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훨씬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국내 테크 기업도 이제는 한 번쯤 눈여겨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본인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전체 자산에 대해서 자산 배분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 주식은 기업의 주가 흐름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달러의 흐름 자체가 좀 끊기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에서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환율 자체가 내려가면 환차 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주식도 굉장히 좋지만은 국내 주식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자산 배분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이후에 대형 기술주들이 미국 국내를 막론하고 하락 흐름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최근 장세를 보면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익 전망이 좋아지면서
일정 부분 대부분의 주가의 하락분을 만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보시면은 국내 뭐 빅테크라고 손꼽을 수 있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아직은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국내 이런 빅테크들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쪽 주가 올라가는 동안 즐거우셨고, 이제 국내 기업은 좀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상당히 많이 저평가가 됐기 때문에 저가 매수 차원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 상품은 국내 어떤 대형 기술 기업들을 담고 있는지 포트폴리오 한번 알아볼까요? 총 4가지 정도의 테마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반도체 부분인데, 그냥 반도체는 아니고요. AI 반도체에 대한 수혜 종목을 저희가 좀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여러 가지 하두가 있지만은 결국 이제 AI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관련 상품들도 나오고 있는데, AI 반도체의 핵심은 바로 이 GPU, 그래픽 처리 장치이거든요. 그래픽 처리에 특화된 반도체인데, 결국 이 GPU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미국의 엔비디아가 이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GPU에 탑재되는 반도체 자체가 HBM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AI라는 기술 자체가 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해서 활용을 하는 능력인데, 기존에 이제 D램이라는 반도체가 쓰였었잖아요. 이 D램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데이터 저장량 및 이제 처리 속도를 높임으로써 HBM이 AI 기술과 연관된 굉장히 큰 폭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 HBM 시장이 2022년에 시장 규모가 약 23억 달러, 한 3조 원 정도 규모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2025년이 되면요, 한 14조 원 정도까지 5배 정도 성장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그 SK하이닉스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굉장히 큰 폭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첫 번째 컨셉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전기차 부분인데, 사실 이제 국내에서 전기차 이퀄 2차 전지로 귀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사실 이미 다양한 상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대부분 이제 배터리 기술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상품들인데, 이 상품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테마 중에서 2차 전지 외에 저희는 이제 전기차 후방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기차의 전장 관련 업체들을 좀 꼽아봤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LG전자, LG이노텍이 이제 대표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 전기차 부분은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자동차라는 영역이 하나의 기계 영역에서 이제는 전자기기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상황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는 기계 부품뿐만이 아니라 전자계통의 이런 기기들이 굉장히 자동차의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LG그룹의 계열사 중에 LG전자 그리고 LG이노텍인데, LG전자는 사실 기존에 이제 가전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LG전자 내에서 전장사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가전사업부와 이 전장사업부의 매출 격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LG 그룹 자체의 미래 먹거리로서 이 자동차 전장 산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LG전자를 좀 눈여겨봤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통신 모듈, 자율주행용 센서, 그리고 이제 차량용 카메라 등을 생산하는 필수적인 후방 산업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본 테마에서 좀 집중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전기를 좀 꼽아봤는데, 삼성전기는 사실은 기존에는 스마트폰에 굉장히 특화된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위기 아닌 위기를 맞게 됐는데, MLCC 부분 매출 전장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이 삼성그룹 내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계열사 중에 하나로 이제 발돋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종목들을 이제 전기차 테마로서 후방 산업의 주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AI 얘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 뭐 너무 핫한 키워드지 않습니까? 생성형 AI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생성형 AI 얘기를 하려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B2B 시장에서는 삼성 SDS를 꼽고 있거든요. 생성형 AI는 어쨌든 딥러닝 기반인 거잖아요. 딥러닝은 결국 원천 소스 자체가 데이터잖아요. 요즘 빅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데이터 기반이다 보니까 국내에 대형 플랫폼 기업인 거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B2C 기반의 이런 딥러닝의 소스들을 네이버와 카카오를 넘어설 수 있는 기업은 없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그 초대형 AI 모델이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온라인 광고 시장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두 주식들은 낙폭 과대주에 속하는 주식들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결국에 이제 금리의 고점을 통과하는 금리 하락기가 오면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 SDS는 B2B 부분에서는 굉장히 앞서고 있는 지금 AI 기업이에요. 같이 이제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런 AI들이 보급화가 되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업종이 어딘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을 때 이제 플랫폼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바로 게임 업체들이더라고요. 게임 업체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수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런 개발 비용인 거잖아요. 개발 비용인데 게임에 대해서 AI 기술을 굉장히 빠르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글로벌 빅4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업체들이거든요. 이런 큰 업체들이 이제 AI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비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감소가 되면서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AI 기술의 발달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이 게임 업종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대형 게임 업종 2개, 크랩톤과 NC소프트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4가지 정도의 테마로 10종목밖에 안 되지만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테마를 담고 있다. 예,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개 기업 중에 우리가 뭐 이름을 모르는 곳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네, 전기차 쪽에서는 제가 상상했던 기업은 또 하나도 없었고 뭐 이런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까 납폭 과대주라는 표현을 쓰시긴 했는데요. 그 말씀하신 기업들 중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개별 종목으로 투자를 했다가 좀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것들도 꽤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저점 매수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믿어봐도 좀 괜찮은 걸까요? 이게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시장을 전망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해 보시죠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카카오가 이제 대표적인 주식인 거잖아요. 예, 카카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카카오는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률을 겪었던 대표적인 기술주인 거죠. 제가 카카오에 대한 부분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카카오는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딱 명확하게 해놓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확실한 건 결국에 기존에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영역은 명확한 거잖아요. 카카오 자체가 기존에 하고 있던 비즈니스 영역이 모두 없어져 버린 건 아닌 거죠. 여전히 잘 하고 있는 거고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하고 있는 거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메신저 역할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사업의 영역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최근에 나온 3분기 영업 실적만 보더라도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이 나왔어요. 이것까지는 명확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결국에 이제 불확실성인데 어찌됐든 카카오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부분 또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서 맞냐 안 맞느냐의 리스크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불확실성인 거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은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사업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투자를 하실 때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부분을 당연히 보고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기존의 사업 영역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베팅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은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카카오에 대한 부분은 이런 확실한 사업 영역과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로 언급해 주셨던 기업들 장기적인 성장성이나 기술력 측면에서는 아직 기대 갖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코세프 K테크 탑10 ETF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이 상품을 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까 좀 정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국내 증시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쨌든 미래의 메가 트렌드에 맞는 장기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들에 압축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투자를 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중소형 포트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안정성이라는 부분은 사실 변동성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상대적으로 가지고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코어 포트폴리오로서 대형주들 포트 위주로 가지고 가시고 나머지 이제 세틀라이트 전략에 있어서 베팅 차원에서 이제 중소형주 포트를 좀 투자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어 포트폴리오로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변동성이 높은 상품들은 아무래도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뭐 연금이나 이런 내 자산 중에서 조금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투자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해볼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검증된 성장주들을 좀 분산 투자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투자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코세프 K테크 탑10 ETF 언박싱 해봤고요. 자, 우리 정 부장님과는 다음에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